비영리 조직의 회계와 세무 강의를 맡게 된 김형배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비영리를 시작을 하는데, 일단 처음에 그 영리하고 비영리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부터 좀 먼저 화두를 잡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아있는 개인도 있지만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책을 34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그 조직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영리 목적이냐 아니면 비영리 목적이냐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모인 거냐 아니면은 그 돈이, 그러니까 재산이 모인 거냐에 따라서 재단, 사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법인화 됐느냐 아니면 법인화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인, 비법인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 8개 정도의 조직의 유형 형태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이 속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영리 목적인데 재단으로 선이 안 그어져 있죠. 예, 그래서 재단 법인은 무조건 비영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 빼니까 한 그 8개가 아니고 총 6개 정도의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리이면서 뭐 사단이면서 법인이다 그러면 영리, 사단, 법인,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죠. 그 다음에 비영리이면서 사단이면서 법인이다.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 법인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단 법인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단 법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총 6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번 조직의 분류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이제 분류 구성 요소가, 첫 번째가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 영리냐 비영리냐 그 얘기죠. 자, 영리냐 비영리냐의 차이는 그 가끔 이제 비영리 법인을 가서 그 회계감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끔 물어요. 우리 이거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돈을 벌어요. 네, 신용카드 끊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돈 벌어도 돼요? 비영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의 얘기는 뭐냐면 그 수익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영리 법인이건 비영리 법인이건 수익 사업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비영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수익 사업에서 나온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영리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 이익을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보시면 한 네 번째 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분배를 하죠. 배당을 통해서. 근데 비영리는 이익을 배당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이익을 배당하면은 설립허가 취소되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영리냐 비영리냐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이익을 구성원들한테 분배를 하느냐 분배를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셔도 돼요. 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구성원들한테 배부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구성원들한테 배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구성원이 누구냐? 구성원, 결국에는 사람이거나 그 주주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인데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단이고 그 재산이 모여 있으면 재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사단하고 재단을 구분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모였으면 사단이고 출연된 재산이 있다. 그거를 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에서는 그 이 구성 요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회원 내지는 사원
내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리 쪽에서는 주주, 출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주, 출자자 다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 다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리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주주라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사야 되겠죠. 주식을 사면은 그 산 돈이 그 법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주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이패비예요, 이패비 결국에는. 그 법인에 들어갈 내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이패비예요. 주식값은. 요즘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울한 분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그 내가 주식을 산다 안 산다라는 거는 그 사단에 내가 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이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회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리 쪽에서는 이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사단과 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모였느냐, 재산이 모였느냐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해요. 근데 재단은 오로지 비영리만 가능해요.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리하고 비영리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들한테 이익을 분배하느냐 여부죠. 근데 재단은 구성원이 없어요. 오로지 재산이 거기 실체예요. 재산이.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재단은 비영리만 가능해요. 근데 사단은 영리, 그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립을 할 때 그냥 사단 같은 경우에는 정관 작성하고 등기하면 주무관청 허가받고 등기하면 끝나는데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되는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져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사단하고 재단의 그 재산의 공유 형태에 따라서 합유, 그 사단 같은 경우에는 합유 내지는 총유가 가능은 한데 재단은 합유, 총유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갖고 가서 그 회사에 이 주식을 줄 테니까 그 재산의 일부를 날 떼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단은 이런 게 불가능해요. 지분 분할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에 따라서 사단, 재단으로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최고 의사결정 기관. 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거기서 모든 게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이사회가 있지만.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구성원이 없죠. 구성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재단은. 그럼 누가 최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거는 여기 출연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사회예요. 그래서 무슨 재단법인이다 그러면 그 재단법인을 내가 장악하고 싶다 하면은 이사회를 장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원총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원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분을 획득을 해야 되겠죠. 사단법인을 장악을 하려면.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필수기관으로 그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원총회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물론 두 기관 다 똑같이 이제 이사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단 같은 경우에는 법인 해산할 때 사원총회에서 이거를 임의로 해산을 하자 자기들이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이미 해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재단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사단법인에 있든 재단법인에 있든 가장 큰 줄기는 이거예요. 누가 최고 의사결정자냐? 그 다음에 임의 해산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처음에 설립할 때 어떠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푸조의 신화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푸조, 자동차 만드는 회사 푸조의 신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거울을 보고 아 쟤는 누군가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자기 자신을 인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 인지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농업 혁명도 일어나고 기술 혁명도 일어나고 산업 혁명도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쓴 책이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인지 혁명이에요. 근데 인간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인지 혁명을 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이 없는 허구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뭐 눈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허구의 상상물을 창조해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문자라는 거는 그냥 말로 떠도는 이런 것들을 글자로 실제로 적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구의 상상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이라는 거예요. 법인. 실제로는 없어요. 우리처럼 뼈하고 살하고 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류상에 있는 상상 속의 허구인 사람. 근데 권리 능력이나 이런 거는 사람보다도 더 세요. 그 사람이 뭐냐면 법이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그냥 종이로만 존재하는 사람을 법인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번호를 부여를 하죠. 주민등록번호. 법인도 똑같이 법원에서 번호를 부여를 해요. 법인 등록번호. 걔는 살아있는 애, 그거 부여되자마자 살아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법인에 있는 돈을 뺏는다. 횡령을 한다, 누가. 그럼 횡령죄에 속하는 거예요. 걔가 엄연히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 재산인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 능력, 뭐 행위 능력 이런 게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게 법인이에요. 근데 이 법인이라는 상상 속의 이 사람을 사피엔스가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그 개인 사업차를 갖고 있는데, 회계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수금이 많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 법원에서 뭐가 날라. 법원에서 뭐가 날는데, 당신이 채권자인데,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면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세요. 뭐 그래요. 그러면 가봐야 제가 이제 미수금을 못 받는 건 확실하죠.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미수금만 받아도 집 한 채는 샀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이제 법원에 한번 가봐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는가. 딱 가보면, 이제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의 재산을 조사를 한 게 쫙 있죠.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이거 설정하면 되겠다.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가서 그 부동산 조사한 걸 딱 봤는데, 번지수가 딱 있는데, 용인에 있는 무슨 땅인데, 도로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놨는데, 이만큼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공유 소유자가 수백 명이에요. 그 집원에. 그러면 그 토지를 팔려면 이 사람이 그 토지를 팔아고 자기 재산을 하려면 그 수백 명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되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에서 이 사람 주식회사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얘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까 이 구성원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야 되죠. 만약에 공동의 소유니까. 합유나 총유가 가능한 공동의 소유니까 이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도장을 다 가서 받아야 돼요. 이거 팔겠습니다 하고 허락해 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누구 도장만 있으면 됩니까? 대표이사 도장만 있으면 되죠. 그죠? 한 명만 도장만 찍으면 되죠. 이거를 강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외적인 법률 관계, 법인에 쌓여있는 대외적인 법률 관계를 단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상상 속의 허구의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죠, 전부 다. 한 사람 도장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하기 전에 이사회가 의사결정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그 대표이사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뭐든지 다 대외적인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고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장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이건 이제 강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대외적인 법률 관계를 단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상상 속의 허구의 인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조직은 법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 아닌 비법인도 있죠. 예,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저도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 이제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상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조회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뭐 참석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조회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조직이에요. 상조회도. 그건데 법인화돼 있지 않죠. 법인화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어떻게 알아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죠. 그런 데는 법인화돼 있지 않아요. 동창회 이런 데도 법인화돼 있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제를 하고 있는 뭐 대표자 회의 이런 데도 법인 등기부 등본이 없단 말이에요.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법인에 등기가 돼 있느냐 없느냐, 등기부 등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조직들도 있단 말이에요. 법인 등기부 등본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종교단체로 가면은 어떤 데는 법인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목사님이나 어느 스님들이 절을 하나 만들거나 개척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런 데는 법인화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도 분명히 사단인데 종교를 목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드신 단체거든요. 조직이거든요. 그런 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개인 거냐? 개인 게 아니죠. 그 단체 거죠. 그 재산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스님이나 그분들이 뭐 착복을 해가지고 막 매각해가지고 장로회랑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게 다 비법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조직이지만 법인화돼 있거나 법인화돼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인화되면 이 법인이 사람보다도 일반 개인보다도 힘이 세요. 제가 힘이 셀까요? 삼성전자가 힘이 셀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힘이 엄청 세죠. 그리고 저는 목숨이 거의 뭐 수명이 한계가 있지만 그런 조직들은 한계도 없어요. 2대, 3대 걸쳐갖고 벌써 뭐 몇 대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생명을 누릴 수 있죠. 해산하지 않는 이상. 개인보다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인에서는 일반 개인보다도 사람 힘이 세니까 얘는 행정관청에서 통제를 해요. 너는 힘이 세니까 이런 내 말 잘 들어 해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간섭을 해요. 행정관청에서. 내가 돈 벌면 어디다가 뭐 보고하거나 할 거 없죠. 네가 법인이 돈 벌면 너는 보고를 해. 내지는 너가 좀 하는 행동이 수상해. 그래서 공무원이 가갖고 행정점검을 해요. 그렇게 행정관청에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간섭이 싫어요. 그래서 일부러 법인화를 안 해요. 법인화를 안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화하려면, 이런 힘 있는 애를 만들려면 내가 수많은 절차들이 있고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 요건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중도의 법인화가 실패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법인화되지 않은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법인격 유무에 따라서, 목적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총 6개의 조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모이는 조직은. 자, 보시면 이 37페이지의 중간에 표를 보시면 설립 가능한 조직들의 형태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조직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보면 영리사단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영리 목적이지만 영리 목적이고 사람들이 모였지만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자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조합,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영리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애예요. 그러니까 동업하는 사람들, A하고 B하고 개인이 모여서 자, 우리 둘이 동업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리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리사단 법인.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영리법인이죠. 그래서 상법상 회사가 여기에 다 들어가요. 얘네들은 돈을 벌면 주주들, 출자자들한테 다 배분을 합니다.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부 다 그 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법인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비영리 쪽이죠.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 법인, 비영리 재단 법인,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재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일반적으로 그 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인. 법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요. 그 다음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설법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법. 이 3가지 분류. 그 법인을 탄생시킬 수 있는 법이 이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건 민법 32조에 따른 법인이죠. 민법에 따라. 민법이 탄생시킨 애예요. 그리고 공설법이 탄생시킨 애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라서 탄생시킨 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법이냐 재단법이냐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격 취득에 실패를 한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인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종중이에요. 뭐 김해김씨, 안현파, 무슨 삼현파, 뭐 이런 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중들, 우리나라 특이하게 그런 종중들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일 끝에 정당, 뭐 국민의 시민이, 국민의 당이니, 뭐 민주당이니, 뭐 그렇죠? 정의당이니 이런 당들도 전부 다 비영리 사단이에요. 왜 정당들이 법인격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점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싫죠. 그렇죠? 정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정당들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재단. 얘는 아주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에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있어요.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그 다음에 한정 승인된 상속재산. 그죠? 이런 애들이 바로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 중에 뭐 상조회니 동창회니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쭉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조직의 분류,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이 6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8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 근데 이제 법인이 아닌 거는 이제 뭐 근거 법률이 없지만
법인이다 그러면 그 무슨 법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연인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탄생시킨 부모지만 법인들은 그 별도 법이 반드시 있다. 무슨 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법인이 무슨 법에 의해서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비영리 법인을 가보면 그 법인 설립 허가증에 붙어 있어요. 법인 설립 허가증에 이 법인은 무슨 법 몇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 허가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법인을 만들고 싶으면 어쨌든 마음대로 그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일반적인 게 민법 32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은 민법 32조 몇 조에 32조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과 특이하게 이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를 특별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은 뭐냐 하면은 그 민법의 그 법인 설립과 관련된 거를 약간 보완하려고 그 이 공설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공설법에 따라 설립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그 법인은 민법 아니면 공설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민법이냐 공설법으로 설립할 건지 민법으로 설립할 건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설법으로 설립할 수 있는 애는 좀 특이하게 정해져 있어요. 특이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9페이지 밑에 표를 보시면은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사업이 아닌 모든 것들은 민법에 따라서 설립할 수가 있는데 공설법 보세요. 학자금, 장학금, 연구, 보조, 학술, 자선이에요. 여기 민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있죠. 종교 없어요. 그죠? 기회 없어요. 사교 없어요. 그죠? 내가 이 법인을 만들 목적이 종교 목적이다. 종교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했을 때는 공설법에 따라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민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교 목적이다.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민법에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설법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설법을 왜 만들었냐면은 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를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어요. 세제 혜택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세제 혜택 때문에 이제 공설법에 따라서 만드는데 예, 그런 것만큼 되게 관리가 타이트해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보다. 그래서 보시면은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은 이사회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도 돼요. 근데 공설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이사회를 반드시 설치를 해가지고 이사회 의견에 따라서 이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임원 있지 않습니까? 임원의 요건도 민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공설법은 이사는 몇 명으로 해야 되고 임기는 어떻게 몇 년간 해야 되고요.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되고 국적은 누구여야 돼. 대한민국 국민인 몇 % 이상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안 둬도 돼요. 감사를 안 둬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수익 사업을 내가 하고 싶다. 물론 다 어쨌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뭐 사교 목적도 있지만 내가 수익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뭐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는 민법에서는 가능한데 공설법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